안녕하세요. 오늘은 샌더소니아 얘기를 해볼게요. 이 공간이 빨래 세탁실인데 시끄러워서 일단 꺼봤고요. 방음을 위해서 창문도 닫아놓고 이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샌더소니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 얘기를 꺼내게 된 계기는 미리암님이 본인의 샌더소니아 망한 이야기를 저에게 자세히 메일로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하게 되었고요. 미리암님은 이제 샌더소니아가 2번에 걸쳐서 수입이 됐잖아요. 1차, 3월쯤에 판매했던 1차에서 이제 구입을 해서 심었었는데, 근데 이제 저도 그때 되게 심어서 서양 베란다에 뒀는데도 불구하고 싹이 좀 안 났거든요. 올 봄에 온도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그런 얘기를 영상으로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암 님도 좀 여기가 춥구나, 좀 따뜻하게 키워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서양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싹이 올라왔는데 문제는 이제 이 싹이 길이가 너무 짧고 가늘고 그런 거죠. 그리고 물러버린 구근도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엔 되게 크고 예뻤는데 왜 올해는 이렇게 애들이 작고 부실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고민을 해보다가 아차! 우리 집 너무 덥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제 미리암 님이 사시는 곳은 데프리카라고도 불리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 심지어 서양 이잖아요. 이 서양 베란다가 남양 베란다보다도 오히려 더 온도 면에서는 취약할 수도 있는 게 이게 열을 받으면 햇빛을 받으면 아파트 전체가 달궈지거든요. 빛이 이렇게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서쪽으로 올 때쯤이면 아파트 자체가 이제 달궈져가지고 찜질방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창문을 통해서 이제 빛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따뜻한데 난방이 된 상황에서 빛이 또 쏟아지기 때문에 그때 서양 베란다는 오히려 남양보다 더 뜨겁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서양, 그것도 데프리카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샌더소니아가 너무 더웠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셨대요. 그래서 이제 전문 자료를 찾아보셨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의 블룸즈라는 곳에서 발행한 샌더소니아 문서와 그 다음에 이제 농촌진흥청,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문서 이 두 개를 보고 공부를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얻은 결론이 뭐였냐? 자, 샌더소니아는 심을 때에는 지온이라고 하죠. 땅의 온도가 16도 이상이어야 2, 3주 이내에 발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3월이 추웠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싹이 안 났던 게 그랬던 거죠. 자, 그래서 내년에 이제 키우실 분들은 봄에 사서 키우신다면 봄에는 따뜻한 남양이나 서양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바깥 온도가 너무 낮으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온도를 16도 이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일단 줄기랑 싹이 난 이후에는 얘네들이 18도에서 24도 사이, 이건 지온 기준입니다. 이 공간의 온도가 아니라 이 땅의 흙의 온도가 18도에서 24도일 때, 이때 잘 자란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빛 들어올 때는 동양 베란다도 30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서양 베란다는 오죽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30도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갈 경우 이럴 때에는 생육 주기가 짧대요. 생육 주기라는 것은 나고 죽는 그 주기, 내가 태어나서 잎과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시들어버리는 이 주기가 짧대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줄기가 짧고 잎도 짧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에 한여름에는 차강을 해라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왜 미리암님과 저는 인지 알았을까요? 지금 망한 경험까지 하면 3년 차인데 3년 차에야 이제 전문 지식이나 이런 거를 찾아보는 이 게으른 저희들은 정말 이런 벌을 받아도 마땅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거 보고 저도 지금 전부 서양 베란다에 뒀거든요. 그래서 이걸 동양 베란다에 옮겨야지 하면서도 아직 뒀고요. 그 결과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빨리 시들고 있습니다. 원래 이 꽃이요,
이 꽃이 하나 나오면 꽃이 피고 나와서 이게 일주일 정도는 가거든요. 이 꽃 하나가. 근데 이게 층층층층층이 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소니아의 장점이 되게 오래 본다는 거예요. 밑에 시든 거 이렇게 잘라가면서 이렇게 보면 되게 오래 보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상하게 되게 센터소니아가 빨리 시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온도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줄기가 가늘고 길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 묶어놓은 상태라서 뭔가 이렇게 자리를 옮기기에도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마 옮기다가 줄기가 부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차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살짝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는 두고 있습니다. 그나마 피해가 덜했던 게 아마 이래서일 거예요. 이게 지온의 온도이잖아요. 땅의 온도.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이걸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파리나 꽃은 더워도 흙 자체는 그래도 빛이 좀 덜 받아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온도가 좀 낮은 편이라서 이제 피해가 적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미리암님이 본인이 보신 그 자료를 저에게 첨부 파일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식물 관련 메일을 받게 되면 본문보다 항상 그 첨부 파일을 먼저 확인하는 그 버릇이 생겼거든요. 버릇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미리안님한테도 이제 메일 왔을 때 바로 첨부 파일부터 확인했는데 갑자기 영어 문서 뜨고 막 이래가지고 그거 꼼꼼히 읽느라 좀 시간이 한참 걸렸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요게 꽃이 요렇게 보면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게 수정이 되게 잘 된대요. 센터소니아가 수정이 되게 잘 된대요. 그래서 지금 시든 거를 제가 안 자르고 뒀는데 여기 보시면 약간 부푸른 것 같지 않습니까? 아까 위에 거에 비하면 살짝 통통한 느낌이 들죠. 여기에 씨앗이 그렇게 잘 생긴대요. 굉장히 많이 생긴대요. 작년에도 센터소니아 씨앗 채종하셨다는 분들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도 좀 채종을 해서 뿌려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에 논문에 내용이 있길래 쭉 읽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센터소니아가 채종은 되게 잘 되고 씨앗도 되게 많은데 이게 발화가 잘 안 된대요. 이게 되게 까다롭대요. 까다롭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한대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도 이제 센터소니아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육성해 보려고 하는 그런 연구 노력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 문서에서도 이제 결국 센터소니아를 종부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저 씨앗 채종에 열을 올리기보다는 이제 구근을 분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구근 비대를 해가지고 분구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거라고 저는 이제 읽으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구근을 비대하는 노하우에 대해서도 이제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뭐였냐면 꽃이 피면 빨리 잘라준다였어요. 그러니까 이 농촌진흥청에서 만든 문서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일반 가드너가 아니고 이거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절화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랑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거기서는 이게 절화를 잘라서 이제 납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최대한 빨리 잘라서 보내버리라는 거죠. 자를 때는 농촌진흥청에서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팁으로는 자 꽃을 자를 때에는 여기를 자르는 게 아니고요. 여기를 잘라야 됩니다. 씨방이 있는 여기만 잘라버리면 돼요. 여기 꼴보기 싫다고 여기 자르면 사실은 이런 잎자루에 굉장히 영양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포기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근 비대가 목적이라면 이렇게 꽃만 댕강 잘라버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꽃을 자르래요. 꽃을 잘라버리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생식성장 모드에서 영양생장 모드로 모두 전환이 돼버리죠. 그러면 이제 꽃이 없어진 이후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빨리 광합성을 하면 그게 그 쪽 구근으로 가게 됩니다. 구근 식물들의 공통사항이에요. 그래서 절화로 즐기든 아니면 그냥 꽃을 그냥 가감하게 잘라버리든 간에 어쨌든 꽃을 빨리 잘라야 강합성이 빨리 시작되고 오래되고 많은 탄수화물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영양제도 주시는 게 도움이 되죠. 너무 과한 영양제는 독이 된다고도 되어 있어요. 아마 구근식물 국룰이 아닐까 싶은데 너무 과한 영양제는 삼가하되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복합 영양제는 줘가지고 구근을 살찌워라. 그리고 이제 구근을 보관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근데 구근을 보관을 할 때 겨울철에 촉촉하게 보관하라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빨래가 완전히 꺼졌어요. 아무튼 촉촉하게 보관해라. 제가 작년에 수확한 구근을 보관을 할 때 피트모스에서 보관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거를 차라리 지퍼백에 담아가지고 잠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냥 이렇게 개방된 화분에 심어가지고 그냥 흙채 말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구근을 수확을 해서 보관해서 내년에 키울 생각도 있는 분들은 촉촉하게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리암님이 어쨌든 그래서 1차로 심었던 많은 구근들이 망했잖아요. 2개의 꽃을 보긴 했지만 여튼 그래서 2차로 최근에 판매가 됐었잖아요. 그거를 구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온도가 28도 이상이 되지 않는 그늘지지만 좀 시원하고 바람도 좀 드는 그런 자리에다가 두고 키워보셨대요. 2차는 사실은 일반인들이 키우기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데 어쨌든 미리암님이 도전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결과 싹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으실 때 식재 깊이도 유의하셨대요. 우리가 아니군요. 제가 올해 크게 배운 거 하나는 그거였어요. 샌더소니아 식재 깊이 준수해야 된다. 이 싹이 나오는 그 촉부분이 그 7cm였나요? 우리아의 종묘에서 준 가이드에서 보면은 한 7cm 깊이는 되게끔 이제 묻어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제가 얇게 묻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얇게 묻은 녀석 하나만 싹이 안 나고 있었었는데 제가 이제 구근을 파봤더니 걔만 뿌리도 안 나고 그래서 다시 그 위로 흙을 두텁게 올렸더니 무거운 흙도 아니고 상토였는데도 불구하고 요렇게 지금 요 녀석 가장 마지막으로 싹을 올린 요 녀석이 이제 흙을 두텁게 올린 이후로 갑자기 이렇게 쑥 나온 애거든요. 그래서 식재 깊이를 유의해서 온도에 유의해서 미리암님이 심었다고 하니 심었더니 2회차 그 샌더소니아에서도 싹이 났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3월달에 샌더소니아 놓쳐도 다음부터는 2차로 들어오는 구근도 용감하게 좀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공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샌더소니아 뿐만 아니죠. 되게 비슷한 요거 글로리오사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언박싱에서 소개를 해줬죠. 저 글로리오사가 좀 2개 정도의 품종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불색, 강렬한 빨간색을 갖고 있는 글로리오사를 심었는데 제가 걱정돼가지고 이렇게 파다가 이렇게 때린 모습도 보여드렸죠. 그때 저한테 얻어맞았던 불쌍한 글로리오사가 얘예요, 얘. 그리고 그때 싹이 빼꼼 나왔는데 제가 못 알아봤던 애가 얘고요. 무슨 대나무처럼 매일매일 쭉쭉쭉쭉 자라고 있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그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쟤를 건드렸잖아요. 그래도 순서로 따지면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못 나오고 이렇게 얼음하고 있는 사이에 얘가 쑥쑥쑥쑥쑥 자랐어요. 근데 얘는 이 바깥 잎만 먼저 나오고 요 속에 꽃잎과 줄기가 이렇게 나오지 말고 이렇게 한동안 좀 얼음하고 있다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얘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너무 궁금해서 파보실 때는 저처럼 그렇게 막 때리지 말고 조심하시라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늦게 심어서 걱정은 했지만 글로리오사가 이렇게 너무너무 잘 자랐어요. 아마 꽃도 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2차로 좀 늦게 수입되는 이런 구근도 좀 겁내지 않고 심어보도록 해요. 그리고 요것도 지금 정보를 찾아보진 않았지만 샌더소니아와 상당히 흡사하지 않을까 싶어서 요 녀석은 이제 동양으로 옮겨서 키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샌더소니아를 지금 키우고 있는 분들도 있고 망했던 분들도 있고 다시 도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샌더소니아는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구근을 키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좀 실패하지 않고 성공의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귀한 경험을 나누어 주신 미리암님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튤립 같은 경우도 지금은 뭔가 실내에서 이렇게 좀 잘 키우는 방법 같은 게 많이 좀
거의 완성? 제 생각에는 좀 약간 완성에 가까운 모습으로 좀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은데, 하식 구군인, 여름에 보는 이 구군인 샌더소니아와 글로리오사 이 정보는 인터넷으로 찾아도 정보가 많지 않고, 우리가 좀 경험도 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우리가 실내에서도 잘 키우는 법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키운 그런 많은 경험을 좀 종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는 댓글들, 그냥 안불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망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글도 있고,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데 다 열심히 보고 있어요. 열심히 보고 있고, 또 기록할 건 기록을 하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쌓여서 언젠가는 우리도 이제 여름에 심는 구근에 대해서도 자신있게 꺼내어 쓸 수 있는 어떤 지식을, 완성된 지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여름에 키우는 구근을 솔직히 좀 공부 안 하고 날로 키우고 있었었는데, 미리암님이 보내주신 그 자료와 또 들려주신 경험 덕분에 제가 좀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그래, 여름에 보는 애들도 공부해서 열심히 키워야겠다, 이렇게 좀 반성하면서 좀 마음가짐을 다시 하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 점까지도 진짜 미리암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